잘 오셨나요? 잘 지내셨습니까? 아닌가요? 저희 두 분은 그래도 잘 지내신 것 같고요. 태경이 잘 지냈습니까? 야, 이 현대 숙제하는 정신이 없이 바쁘시군요. 안 그래도 이제 저하고의 선행에서의 현행을 진행하는 건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 남은 문제 수가 이번 시간 동안에 다 끝낼 수 있을지 조금 감안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시간에 다 끝낸다고 하더라도 저희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내드린 이 숙제에 대한 부분, 숙제를 풀이는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도 일단 하는 걸로는 조금 고민을 해보긴 하겠지만 최대한 오늘 끝내는 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783번까지였죠. 783번까지 문제 풀어보라고 말씀드렸고 채점은 다 되셨습니까? 아, 뒤에 그 교재 보시면 뒤에 빠른 답지가 있어요. 오나요? 엥? 그래요? 이상하다. 태경이 없나요? 뭐야? 그럼 태경이 혹시 뭐 채점 지난번에 하지 않았어요? 아니.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답지를 그건 파일로 한번 전달해 줄게요. 그래서 한번 답지 이 부분에 대한 파일로서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요. 채점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혹시 진짜 못 풀었다는 문제 번호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없나요? 질문을 해주세요. 752번. 제가 문제 한 번만 읽어도 될까요? 일단 뭐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정답은 6가지로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왜 6가지가 나오느냐? 일단 거리 나오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체 유시 4개죠. 그치? 이 4개 중에 몇 개가 어떻게 되면 거리 되는 거예요? 한 개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 개가 이렇게 오목한 모양, 그치? 오목한 모양이 나오고 나머지 개를 뒤집어 깔아야지, 그치? 3개가 뒤집어 까야지만 거리 나오는 거지. 그러면 한 개만 모양이 다르면 돼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한 개만 모양이 다르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4가지 유시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 4가지 유 중에 한 개만 모양이 다른 걸 선택하면 A, B, C, D가 각각 한 개씩만 모양이 다르니까 여기서 4가지가 나오겠지? 물론 나중에 고등학교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예를요 이 4가지 중에 모양이 다른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경우라고 해가지고 4 콤비네이션 C의 값을 구하라 해서 얘가 4랑 똑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되니까 그냥 한번 익숙하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 드리는 거고요. 일단 여기서 A, B, C, D 중에 하나씩만 고른다. 그래서 4가지 해야 된다. 요거는 이해되시죠? 이해됩니까? 되게 이해됩니까? 아니요. 이해되지? 그러면 6 같은 경우에는요, 6 같은 경우에는 6 같아. 윷은 모양이 모두 똑같아야 되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마찬가지로 모두 모양이 똑같아야 되니까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4 더하기 1 더하기 1 해가지고 6가지가 나와요. 자, 제가 지난번에 내내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왜 더하기가 되고 왜 곱하기가 되느냐,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만약에 거리 나오려고 한다면 유시나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로 영향을 미치는 종소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752번을 모르셨다면 753번도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그러면 지금 이해가 되시니까 아마 753번 직접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잘했어요. 다른 분 또 있습니까? 만약에 말이지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말이지 나한테 모르는 게 별표로 그대로 남아있고 걸리면 죽여버릴 거야. 나하고 보충 시간 한 3시간 잡고 내가 같이 한번 진득하게 있어보자고. 그치? 자, 또 있습니까? 없어요? 758번. 일단 정답은 18입니다. 잠깐만 제가 문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3, 두 번째는 4의 약수. 자, 정 20면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눈의 개수가 1부터 20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 중에서 우리 이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3의 배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20까지 1부터 20까지 3의 배수가 몇 개 있습니까? 직접 세도 상관없어요. 3, 6, 9, 12, 18, 15를 내가 빼먹었네. 어쨌든 3, 6, 9, 12, 15, 18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6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세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뭐 숫자 커질 때 다 세지 못한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1부터 20까지로 한다면은 20을 3으로 나누었을 때 생기는 몫을 뜻한다. 그래서 20을 3으로 나눴을 때 생기는 몫은 6이 되잖아요. 나머지는 2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때 이 몫이 6개가 되는 거야. 그럼 4의 약수는 몇 개 있어요? 요거는 직접 일일이 구할 수밖에 없지. 혹은 소인수 분해도 돼요. 그런데 4의 약수 정도 되면 하나하나 구하는 게 아니라 변할 거는 1, 2, 3. 그래서 여기는 3개. 그러면은 자 1번하고 2번하고 첫 번째 던질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것과 두 번째 던질 때 4의 약수가 나오는 거 얘네들이 서로 독립적이니까 아니면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곱하기 해야 돼, 더하기 해야 돼. 곱하기. 그래서 6 곱하기 3에서 18. 그렇지? 좋아요. 아우. 문제가 아주 그냥 제대로 이해했구만. 태경이도 이해되죠, 이거? 네. 응, 좋아요. 그 다음 또 있으니까 한 문제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더 있으면 더 말씀해 주고요. 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질문하신 문제 자체가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복습하기에 딱 좋은 수준으로 질문해 주셨네요. 아주 좋아요. 즉 그 말인즉슨 되게 열심히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보려고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우개를 갖고 왔나? 여기. 자, 그러면 그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뭐 오늘 질문 못 받았다고 질문 못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질문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메신저를 통해서 그냥 핸드폰을 대충 찍어서라도 저한테 이거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음 시간에 저 교재 한번 볼 거예요. 저하고 진행한 거. 그 교재한 거 봤을 때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남길 거예요. 알겠죠? 남길 거야. 여러분들 지울까 오늘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784번 보겠습니다. 자, 784번 같은 문제를 봤을 때에는 그 전에 우리가 n개의 사람 혹은 n개의 물건을 일렬로 나열하게 되는 경우의 수, 그리고 그 중에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까지 배워봤어요. 그러한 것들이 가장 기초가 되면서 이 모든 전체적인 경우의 수에 대한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서 이제 발전이 되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1, 2, 3, 4가 적혀있는 숫자 카드 중에서 이 100보다 큰 수를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 1, 2, 3, 4 여기 중에 총 3개를 뽑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여기 중에 4개 중에 3개를 뽑아도 어떻게
큰 수가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그냥 여기 이 4개의 숫자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의 수. 그러면은 자 이렇게 3가지의 칸이 있어요. 이 3가지 칸 중에 첫 번째 칸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4가지. 그치? 우리 어떤 영화관에서 3명의 친구가 있고 그 중에 이 3명의 친구 중에서 4명의 친구가 있고 4명의 친구 중에서 3개의 자리가 있을 때 각각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 4명 가능하고요. 여기 1명 앉았으니까 3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 한 명씩 쉬었으니까 2명까지 가능하다. 이런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로 곱셈으로 들어간다. 왜 곱셈으로 들어가느냐? 내가 이 100의 자리에 숫자를 1을 선택했든 2를 선택했든 상관없이 여기에 자유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서로 독립적인 사건이고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곱한 24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785번 한번 지금 문제 보시겠습니까? 1분 들어볼게요. 자, 785번. 이거 태경이 어떻게 구했어요? 일단 정답은 13개예요. 틀렸어요. 그래요? 혹시 13개 나온 사람 있습니까? 다들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그럼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자, 지금 여기서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각각 적힌 6장의 카드 중에 임의의 2장을 뽑아서 같은 것 중에 35보다 작아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뭔가 좀 이제 이 문제 상황에서 걸리기 시작한다라면은 784번처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얘는요, 이제 어떤 숫자를 조합해도 무조건 100보다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조건을 없다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되는 거거든? 근데 얘는 35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10의 자리 숫자가 1, 2, 3까지만 가능한데 문제는 3일 때에도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가 조건이 또 걸려요.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약간 경우의 수를 잘 나눠주셔야 돼요. 다시 말해, 첫 번째는요, 10의 자리 숫자가 확실하게 작은 거예요. 다시 말해 1이나 2만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10의 자리 숫자가 1이나 2만 올 때는 뒤에 1의 자리 숫자가 누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입니다. 1 또는 2. 그치? 여기서는 1이나 2가 올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러면 다음번에 남은 숫자 카드는 몇 장이죠? 5장. 왜냐면 여기서 한 장이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2 곱하기 5 해서 여기서는 10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10의 자리 숫자가 1이나 2일 때만 생각한 거지. 그럼 마지막에 10의 자리 숫자가 몇일 때도 가능해요? 3일 때도 가능한 경우가 일부 있어요. 근데 요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진짜 말 그대로 35보다 작은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고민하면 돼요. 31, 32, 34 그리고 34까지밖에 안 되네요. 그럼 여기는 3장. 따라서 이 10과 3을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해야 한다. 왜냐? 10의 자리가 1, 2 혹은 3이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13가지. 즉 785번 같은 문제에 대해서 약간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경우의 수 문제를 구할 때 한 큐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항상 더하는 경우와 곱하는 경우가 한 큐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786번으로 가볼게요. (786번은) 숫자 3개로 세 자리의 정수, 숫자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네요. 이 6개로 세 자리의 정수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때 홀수인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보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주어져 있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100의 자리 입장에서 봅시다. 자, 100의 자리는요, 지금 주어져 있는 숫자 카드 중에 와서는 안 되는 숫자가 하나가 있어요. 누구냐? 0이 되면 안 돼요. 그치? 그래서 얘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하나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홀수가 돼야 된대요. 홀수를 알려주는, 홀수 혹은 얘는 무조건 홀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숫자는 여기 있는 이 자릿수 중에 누가 그 역할을 담당합니까? 1의 자리. 그치?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1의 자리가 올 수 있는 숫자는 이제 3, 7. 얘는 2개만 가능하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은 슬슬 복잡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 이거 망했네. 쉽지만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요, 가장 조건이 많이 그리고 제일 크게 걸릴 i를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즉 100의 자리 숫자에는요 0을 제외한 나머지 5개가 다 와도 상관없어요. 다만 1의 자리 숫자에는 3이나 7이 무조건 와야 돼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첫 번째 1의 자리를 먼저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0의 자리를 결정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10의 자리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요 흐름대로 가야 돼요. 왜? 지금 1의 자리가 조건이 제일 빡세게 걸릴 거죠. 그래서 3, 7 여기서 올 수 있는 경우수가 2가지예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3이나 7을 하나 가져간다고 해봐. 그러면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이나 7을 여기에 하나 뺏겼기 때문에 5개가 오는 게 아니라 4개까지밖에 못 오죠. 왜냐? 0도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즉 3, 7만 가능하고 0도 들어가서 안 돼서 4개. 그러면 나머지 이 중간에 있는 숫자는 누가 와도 상관이 없지. 그러면 6개 중에 남은 4개. 따라서 2 곱하기 4 곱하기 4의 흐름으로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는 32가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곱셈이거든요. 곱셈으로서 계산을 하는 건데 어떤 순서의 흐름으로 잡을까에 따라서 이 곱셈을 잘못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잘못 판단하는 유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100의 자리 0이 되면 안 된다. 1의 자리가 3, 7이 되면 3, 7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0의 자리부터 결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몇 개 가능하다고 쓸 거예요? 5개 가능하다고 쓸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런데 5개 가능하다고 쓴 순간 여기에 3이나 7이 아예 못 없는 순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만약에 채워넣는다면 3, 7 다음에 여기 홀수가 없네. 이렇게 돼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의 자리부터 시작하라는 얘기는 왜 그런가? 제일 개수가 빡세게 걸려있는, 조건이 빡세게 걸려있는 것부터 시작한다. 내가 수업 시간에 이런 다음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기억에 강하게 남기 위해서 표현하자면 제일 제한적인 아이부터 생각한다. 그것부터 차근차근 채워넣는다. 우리 실생활 비유해보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친구끼리 소풍 가는 거 좋아요. 소풍 갈 때 제가 제일 까탈스러워. 그러면 제일 먼저 기준부터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래야지만 남은 사람들이 편안해지잖아. 제일 까탈스러운 친구인 거야. 물론 여러분 그러면 안 사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어쩔 수 없이 사귀었잖아. 그치? 어쩔 수 없이 대고 여행 가잖아. 그러면 제일 까탈스러운 아이부터 신경 써준다. 왜 옆에 있는 친구를 빤 쳐다봐요? 제일 까탈스러운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787번 제가 시간대로 볼 테니까 그냥 풀어보십시오. 1분 껴볼게요.
혹시 이거 소은이는 몇 개 나왔어요? 10개? 왜 10개 나왔어요? 어? 뒤에 2개. 앞에 5개? 자, 뒤에 2개라는 얘기는 요거 일단 순서를 아주 잘 잡았어요. 1, 3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1이나 3을 가져가는 거지. 그리고 나서 남은 숫자의 개수가 자 0부터 7까지인데 일단 0은 여기 못 놓지. 그래서 0은 여기 못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1부터 7까지 중에 하나를 여기 가져갔네. 그러면은 몇 개야? 5개가 아니라 6개. 선생님들 숫자 개수 세는 거 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너희들 숫자 계산 못하면 너희들 나이 그냥 내 마음대로 부른다. 막 24살이라고 볼 거야. 그래서 6 곱하기 2만 잘했으면은 여기 12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참 슬픈 게 뭐냐면 787번 해설지거든요.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여기가 1일 때 되는 숫자 다 세고 있는 거야. 여기가 3일 때 되는 숫자 다 세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풀래요? 그냥 6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풀자 우리. 그치? 응. 그래서 가끔 해설지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거 이 멍청한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야 돼. 왜 이렇게 푸냐 이러면서. 그러면 수학 공부하기 너무 재밌습니다. 자, 780을 한번 보겠습니다. 0부터 4까지의 숫자가 각각적인 5장의 카드에서 3장을 뽑아 3자리 정수를 만들 때 300보다 큰 정수. 계속 비슷한 유형이 나오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300보다 큰 정수의 개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을 생각해 보면은 100의 자리에는 이제 누구만 오면 돼요? 3, 4, 5만 올 수 있어요. 그치? 300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돼. 3이 왔을 때 정말 이 뒤에 아무나 다 와도 상관없는가? 그런데 아무리 작은 숫자라도 301인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3, 4, 5만 와도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 100의 자리 숫자에서 나머지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야. 그치? 이해되시죠? 아, 미안하다. 내가 5가 있다고 잘못 생각했어. 3, 4만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2가지야. 그러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나머지 일단 여기서 하나가 결정되면은 4가지 중에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는 나머지 3가지 중에 가능하죠. 얘네 둘 다 어떻게 된다? 그래서 그럼 이 내용 이용하여 789번 1분 들고 있습니다. 태경이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네?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네. 어디 이해 안 돼요? 여기 88번 중에 한번 모르겠어요. 하는 법. 자,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요. 태경이한테만. 자, 태경이 보면은 우리가 100의 자리가 3이나 4만 정도 와야 되는 거지. 네. 그치? 그러면 여기 그리고 나머지 10이나 1의 자리는 그냥 자유롭게 와도 상관없죠. 네. 그래서 100의 자리를 먼저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냐? 3 또는 4.
그래서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하나가 결정이 되면 나머지 10의 자리는 5개 중에 1개가 빠지니까 4가지가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1의 자리는 100의 자리하고 10의 자리에 1개씩 빠지니까 몇 개만 가능한 거예요? 3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2가지 가능하고 4가지 가능하고 3가지 가능한데 얘네들은 서로 다 독립적인 관계예요. 다시 말해 여기에서 3이 왔다고 해가지고 얘가 무조건 4나 뭐 4가 와야 돼 이런 거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그냥 서로 독립적인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곱하기로 계산하면 된다. 그치? 그래서 2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24가지가 나온 거야. 약간 아리까리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문제 푼 거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 이거 윤지가 한번 얘기해 볼래요? 8가지 어떻게 8가지 나왔습니까? 일단 8가지 정답이에요.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시오. 네. 그렇지. 아주 잘 잡았어요. 다시 말해 1의 자리를 먼저 결정하지 않고 10의 자리를 먼저 결정한 이유가 왜 그런 거야? 얘는 1이나 2만 와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1의 자리는 자유롭게 와도 상관없지만 10의 자리는 1하고 2만 올 수 있다. 그래서 얘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즉 여기서 하나를 가져갔기 때문에 5개 중에 4가지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거를 서로 곱하면 8가지가 된다. 만약에 진짜 시험 시간에 야, 나 이거 진짜 너무 헷갈려 할 때에는 어쩔 수 없어요. 써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8가지. 근데 여러분들도 문제 난이도 보면 아시겠지만 쉽죠? 이런 식의 문제도 어렵다라고 느끼시면 아마 전체적인 시험 난이도가 다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부터 만약에 지금은 쓰셔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계속 써보시면서 어떤 규칙을 갖고 있지? 아, 10의 자리가 하나가 결정되면 4개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10의 자리가 2일 때에도 똑같이 4개겠네? 요 생각을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4구나. 이런 생각으로 쭉 이어지시면 돼요. 알겠죠? 태경이 이해됐어요? 이거? 네. 좋아요.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790번 봅시다. 아시안게임 피겨스케이트 경기에서 8강 진출 성공한 8개 획입니다. 이 8개 중에 금메달, 금메달을 받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상황을 되게 간단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뭐 8개국 이런 걸 다 건너뛰었어요. 결국에는 8개의 나라 중에 상을 어떻게 준다라는 거야? 금운동 1개씩. 그치? 그래서 상을 3개만 주는데 이 상에 지금 주게 되는 그 순서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주면 금메달인 거야. 마지막에 주면 동메달인 거야.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뽑을 거, 두 번째 뽑을 거, 세 번째 뽑을 거에 대한 이 순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가 금, 은, 동인데요. 그럼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몇 가지가 가능해요? 8가지. 그러면 금메달 받은 나라가 은메달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안 되지. 불법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금메달을 제외한 7가지. 그러면 금메달, 은메달 결정되니까 남은 6가지. 얘네들 어떻게 한다? 곱한다. 그래서 8 곱하기 7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몇입니까? 그래, 내가 해줄게. 336가지. 그치? 그래서 거기 위에 교재에 보시게 되면은 자, 요것만 한번 조금 설명을 더 이어서 해볼게요. N명 중에 R명을 선택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문제로 돌아와 보자면 8명 중에 몇 명을 선택한 거야? 3명을 선택한 거야. 그치?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하긴 했어요. N명 중에 R명만 데려가는 거 그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N명을 다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자릿수가 R개밖에 없어요.
즉 8개 중에 3을 3개만 줄 거니까 자릿수가 어쩔 수 없이 3개밖에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앞에서부터 8, 7, 6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다 보면은 n명 중에 알게에 대한 자릿수밖에 없어서 처음에는 n-1, n-2로 쭉 가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만 중요하다. 그게 n-r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여기에 n명이 있으니까 플러스 1을 더해줘야 된다. 요거의 마지막이 제일 핵심인 거예요. 만약에 얘가 내가 n 아니지 n-r 플러스 1인지 자꾸 헷갈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얘가 첫 번째 자리였던 거지. 얘가 두 번째 자리인 거야. 얘가 세 번째 자리인 거야. 여기는 몇 번째 자리여야 돼요? R번째 자리여야 돼요. 볼게요. 얘네 둘을 더했을 때 n 플러스 1이에요. 얘네 둘을 더했을 때도 n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요거 두 개 더했을 때도 n 플러스 1이 무슨 보이시죠? 그럼 요걸 더했을 때 n 플러스 1이어야 되죠. R번째 자리인 거는 느낌 오죠?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걸 느낌 어떻게 한다? n 플러스 1 얘네 두 개를 더했을 때 n 플러스 1이 돼야 돼. 그러면 n-r의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는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부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냥 한번 참고쳐 적어주세요. 이걸 NPR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적어만 두십시오. 거기 위에 교재에 적어주세요. 자, 그럼 791번 요거 1분 들어볼게요. 태경이한테 볼까요? 태경아 791번 혹시 다 어떻게 나왔어요? 고민 중입니까? 그럼 한번 직접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정답은 120까지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6명 중에 각각 1명씩 정한다. 근데 총 정해야 되는 경우는 3가지에 대한 단번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쓰레기통을 비울 수 있는 단번은 6명 중에 1명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1명이 정해졌기 때문에 유리창은 5명, 그 다음에 교실슬기는 4명씩으로 이렇게 순서가 쭉 줄어들고, 그럼 이것들을 그냥 곱하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120까지. 이렇게 계산입니다. 두 분은 120까지 맞췄나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경우의 수에서 문제를 풀 때 보면 풀이 과정이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쓰면 좀 긴 거지 790분도 이거 한 줄이면 끝나거든요. 791분도 이거 한 줄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풀이 과정 자체가 얘네들이 난이도가 낮아서도 그런 것도 하긴 있지만 난이도가 어려워도 진짜 한두 줄이면 끝나는 게 이쪽 단원이에요. 그래서 논리를 잘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밖에 쓸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래까지 하면 무조건 질문하십시오. 선생님 얘 왜 이쁜지 모르겠어요. 질문해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스로 해설지를 보고 공부할 때에도 왜 해설지가 그렇게 쓰는지 이해하게 돼요. 이거 안 잡아보면은 해설지에서 무슨 말하는지도 이해 안 될 거예요. 특히 이쪽 단어는 그게 더 심해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셔야 됩니다.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계속 좀 붙잡아요. 자, 그럼 792번 보겠습니다. 홍진의 앞마당에 2개의 항아리가 있는데
이 두 마리의 모두에서 1에서 9까지 자유수가 적혀있는 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콩쥐가 두 항아리의 콩을 각각 한 개씩 꺼낼 때 적혀있는 두수의 곱이 홀수가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보다 조금 이제 벅찰 수 있긴 하겠는데 제가 한번 그냥 간단한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항아리가 존재합니다. 이런 항아리가 존재했을 때 항아리가 총 9개가 존재하고요. 여기 항아리에서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숫자가 있으면은 여기서 꺼낸 이 콩에서 3이라는 숫자가 적혀있다는 뜻이에요. 그치? 아, 미안하네. 이 얘기 아니구나. 쏘리. 다시 얘기할게요. 항아리가 2개 있는 거네. 항아리가 2개가 있을 때 여기서 3을 꺼내고 여기서 뭐 예를 들어 1을 꺼낸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때 각각이 꺼냈을 때 이 콩에 대한 것을 곱하게 되면은 그때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 라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어떤 두 수를 곱했을 때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 즉 여기서 A, 여기서 B가 나왔을 때 얘를 곱하면 홀수가 되는데 어떨 때 홀수가 될까요? 요것만 캐치하시면 됩니다. 어떤 두 수를 곱했을 때 홀수가 되는데 그러면 A하고 B 둘 다 홀수일 때가 나왔지. 그래서 제가 미리 답을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이게 핵심입니다. A, B 모두 홀수여야 한다. 그러면 1부터 9까지 중에서 홀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5개. 그치? 그래서 A가 가능한 경우는 5가지가 가능해요. 그럼 똑같은 이유로 B도 5가지가 가능한 거지? 그래서 5 곱하기 5 해서 25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심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A하고 B를 꺼냈을 때 짝수가 되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A하고 B 둘 중에 하나만 짝수가 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하기가 되게 빡세요. 왜냐면 A가 짝수이거나 B가 짝수이거나 A, B 둘 다 짝수가 될 수가 있거든.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A, B 둘 다 홀수인 걸 빼면 되는 거예요. 그치? A, B 둘 다 홀수인 걸 빼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짝수라는 거거든. 이거 이해 되는 사람? 그 말이 있어서 다 안 된다는 거네? 요거는 기회가 되면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난이도에서는 조금 여러분들 설명하기 좀 벅차긴 한데 일단 얘가 이해가 되면은 그 심화된 버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일단 요것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요거 이해 안 되는 사람? 혹시 여러분들은 손들기라는 걸 모르시나요? 좋아요. 근데 다 이해가 돼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요것만 해도 잘 이해하시네요. 자, 그럼 793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1분 줘볼게요. 아, 793번이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문제구나. 여러분, 793번 제가 할게요. 자, 요거는 설명을 한번 잘 이해하는 거 목표로 한번 보세요. 지금 793번은 799번이랑 다르게 어떤 두 수를 곱했을 때 짝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A가 나오고 여기서 B가 나올 때 얘네들이 곱했을 때 짝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크게 생각해보면 첫 번째 A가 짝수여도 돼요. 그치? 그리고 두 번째 B가 짝수여도 돼요. 그러니까 A랑 상관없이 B가 짝수이거나 혹은 B랑 상관없이 A가 짝수여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얘네 둘 다 모두 짝수여도 돼요. 그러면 이 상황을 조금 더 깊게 파보면 A가 짝수여도 된다는 얘기는 얘가 2일 때 B는 1이거나 혹은 A가 4일 때 B가 3이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여기선 반대로 예를 들어 A가 1일 때 B가 6이거나 A가 7일 때 B가 8이어도 된다는 얘기거든? 얘가 얘기하는 거는
2일 때 2, 4일 때 4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근데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미 얘가 포함되어 있어. 그치? A가 짝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에서 B가 꼭 무조건 홀수일 필요는 없어. 그치? 근데 여기서도 얘가 포함되어 있어. 즉 1번 안에 3번이 들어가 있고요 2번 안에 3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풀면 가장 좋겠냐, 야 얘네들 하나하나 따지지 말고 얘네들이 싫어하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보자. 즉 A하고 B 둘 중에 짝수여도 되는데 둘 다 짝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짝수가 되는 거에 대한 반대의 상황은 A, B 모두 홀수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생한테 심부름 시켰을 때, 야 예를 들어서 물 갖고 오던가 방불이라도 꺼줄래? 라고 했는데 동생이 여러분들한테 싫어하는 행동이 뭘까요? 물도 안 갖고 오고 방불도 안 끄는 거야. 나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 하라고 시켰는데 물도 갖고 오지 않고요 그냥 방불도 안 끄는 거야. 내 말에 식은 거야. 그게 바로 딱 이 상황이라고. A, B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짝수면 좋겠는데 야 둘 중에 하나만 짝수면 안 될까? 근데 싫은데? 이 얘기하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A, B 둘 다 모두 홀수인 경우를 생각하는 건 너무 쉬워요. 1부터 9까지 중에 홀수 개수 5개, 그리고 1부터 9까지 중에 홀수 개수 5개, 아까 풀었던 요거 25가지예요. 그러면 전체에서 이 25가지를 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전체는 어떻게 구합니까? 1부터 9까지 중에 9개, B 1부터 9까지 중에 9개가 전체, 즉 전체에서 25를 빼는 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게 되면은 60, 50까지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참고차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푸는 거는요 여사건 풀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고등학교에서도 배우실 거예요. 혹시 이 내용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소은이 이거 이해됩니까? 제 눈빛을 살짝 피하시네요. 태경이 이해됩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제 79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판단하면 좋냐면요, 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너무 경우수가 구할 게 많네, 혹시 한 큐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듯한 생각이 들면 여사건이에요 보통. 이런 식으로 반대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약간 왜 잔머리 부리는 애 있잖아, 말 잘 안 듣는 아이들, 막 선생님이 이거 하지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 지금 수업 시간에 이거 하지마 그러면 다음 수업 시간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딴소리 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아이들이 이런 분이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 것 같고요. 794번하고 5번 한번 숙제를 해보세요. 79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96번에서는 정칠각형의 꼭지점을 이루는 7개의 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 어느 3개의 점을 이용 만든 삼각형은 모두 몇 개냐? 라는 겁니다.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되냐면요, 일단 첫 번째 7개의 점 중에서요 삼각형을 만들려면 점 몇 개가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하지? 그래서 3개의 점을 고르는 걸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7개의 점 중에 3개의 점 고르기,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7명 중에 3명을 내가 고르는 거야. 그래서 그 3명만 데리고 여행을 가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고를 수 있는 사람 수는 7개, 7명. 두 번째는 6명, 나머지 세 번째는 5명.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7 곱하기 6 곱하기 5 하는데 이거 잠깐 기다려봐. 왜냐면요, 요게 아주 중요해요. 요 생각, 중복된 거를 제외해야 돼요. 엥? 중복이 나온다고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 내가 밑에 있는 점은 안 그릴게요. 여러분들 교재에서 위에 있는 점 3개만 많이 골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7 곱하기 6 곱하기 5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점을 고를 때 예를 들어서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인 걸로 고르고 삼각형을 그린 거거든? 그런데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 거랑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이렇게 고른 거랑 서로 삼각형이 달라요? 똑같이. 그럼 이 중복된 거를 제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중복된 거를 고르면 내가 계속 어떻게 되냐? 점 3개를 일렬로 나열하면 똑같은 거야. 그치? 이미 이걸로 삼각형을 만들기로 내가 결정을 했어. 근데 이 삼각형 3개의 점을 고르는 순서만큼 중복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3, 2, 1. 점 3개 중에 첫 번째 고를 경우, 두 번째 고를 경우, 세 번째 고를 경우. 얘만큼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1번에서 2번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고르는 경우가 한 가지로 줄어드니까. 요거 이해 안 돼서. 소리 이해해? 오케이. 자,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요. 자, 이렇게 세 명을 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2-1반 심화반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뽑았어요. 윤지, 소은이, 태경이 이렇게 골랐어. 그런데 내가 윤지, 소은이, 태경이를 고른 것과 소은이, 태경이, 윤지를 고른 것과 서로 달라요? 아니지. 그럼 이 세 명을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개수만 똑같아지겠지. 아, 오케이. 일단 다르다라는 건, 걔네들이 선택이 달라도 같다라는 건 이해했죠. 그러면 요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A, B, C라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이렇게 바꿀게요. 미안해요. 이거 쓰기가 너무 귀찮아. 자, A, B, C로 골랐어. 여기서부터 A, B, C야. 알겠지? C야? 자, A, B, C야. 그러면 A, B, C를 고르는 거랑 B, A, C를 고르는 거랑 똑같지? 그래서 이 고르는 경우를 수용도로 그려봐요. 그러면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자, 이렇게 수용도를 다 그렸지? 몇 가지야? 6가지. 그럼 수용도로 그린다는 얘기는 앞으로 3명 고르는 것뿐만 아니라 4명 고를 때 수용도로, 5명 고를 때 수용도로 그려야 되는데, 이 수용도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앞에서부터 A, B, C를 차례대로 나열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3개를 차례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나눠준다. 3 곱하기 2 곱하기 1.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치? 그래서 이것만큼 나눠준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태경이? 문제인 얘기야? 그러면 왜 나누는 건지. 아, 왜 나누는 건지 모르겠다. 그것만 얘기하면 됩니까? 왜 나누는 건지.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이해돼요? 윤지는? 여기 이해 안 돼요? 일단 나누는 것부터 설명할게요. 일단 6가지가 한 가지랑 똑같다라는 건 이해되신다는 거죠, 지금. 이 6가지가 얘기하는 게 한 가지랑 똑같다. 이해되는 거 맞아요? 그거는 똑같은 거지. 그러면은 우리는 이 모든 6가지가 한 가지로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에 해당한 6가지에서 얘가 6 빼기 5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아니에요. 나머지 5가지가 얘랑 똑같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이 어떠한 점 3개를 골라도 이 6가지 자체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한 그 보정을 6에서 6분의 1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항상 이 모든 6가지, 어떤 3개를 골랐을 때 만들어 이 모든 6가지는 한 가지로서 생각하겠다. 즉 비율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로 되는 거예요. 나누기로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거는요, 제가 조금 다른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준비를 해볼게요. 요게, 그치, 생각해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요거는 제가 메모를 했다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준비해서 읽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태경이는 다 이해가 된 거 맞나요? 네. 그러면,
윤지하고 소은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분의 상황에 맞춰서 왜 세 가지를 볼 때 여섯 가지가 되는 것인지, 이 여섯 가지 왜 나오는지 그거까지 같이 이어서 쭉 뭔가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79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798번은요, 요거는 그래, 내가 이 교과서에 없는 재미난 방법 하나 얘기해 줄게. 하나, 둘, 셋, 넷. 일단 정석적인 방법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정석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점 P로부터 Q까지 가는 데에 가는데 가장 최단 거리를 간다. 최단 거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점 P부터 Q까지 갔을 때 갔다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이 점 P부터 Q까지 가로선화가 이 밑으로 가는 세로선이 총 몇 개가 필요하냐를 먼저 세는 겁니다. 그러면 가로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필요해요. 그치? 그리고 세로선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세 개가 필요해요. 그쵸?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가로선은 다섯 개, 세로선은 세 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가로선하고 세로선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즉, 내가 만약에 가로선을 이렇게 다섯 개를 먼저 쓰고 세로선을 이렇게 세 개를 그 다음 써요. 그럼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쭉 갔다가 쭉 내려가는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가로선이 일단 다섯 개 맞죠. 세로선은 세 개 맞죠.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일단 먼저 이렇게 갔다가 세로로 두 칸 내려가고 한 칸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 그러면 지금 이 경로도 돌아가는 건 없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도 최단 경로가 맞아요. 왜? 1번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다시 말해, 이 2번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가로선과 세로선을 이렇게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는다는 거야. 요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다시 말해서 앞에서 계속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계속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쭉 있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가로선 5개하고 세로선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그럼 전체는 몇 개예요? 8개야. 그치? 이 8개를 다 써야 돼. 그러니까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다 된다고. 요걸 얘기하기 내가 너무 힘드니까 8팩이라고 할게요. 이 팩토리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처음 보십니까? 아니죠? 네, 8팩인데 근데 이제 보겠습니다. 이 가로선 5개 한번 볼래요? 이 가로선 5개는요, 첫 번째 가로선하고 두 번째 가로선 구분할 수 있네요. 어떠지?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다 구분 안 되지? 그치? 그럼 저 가로선 5개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쟤는 똑같은 아이야. 즉, 여기서 중복된 게 발생해요. 그러면 중복된 걸 어떻게 하느냐? 이 가로선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개수만큼 중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치? 그러면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개수는 어떻게 돼요? 5팩이 될 거예요. 그치? 그럼 똑같이 세로선도 3개, 이 3개도 서로 구분돼요? 안 돼요? 똑같은 아이야. 구분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럼 얘도 일렬로 나열하는 개수만큼 중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저 각각 중복된 개수만큼, 미안합니다, 아마 지금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나눠줘야 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나눴던 그거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즉 5팩의 개수만큼 한 가지로 보는 거야. 5팩을
1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3팩을 1로 바꾸는 거예요. 즉 5팩을 1로 바꾸기 위해서는 5팩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3팩을 1로 바꾸기 위해서 3팩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복된 개수만큼 나눠준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앞서서 위에 있는 이 전체 개수 8팩을 계산 안 한 이유가 8팩을 5팩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요거 2번 한 번만 다 써볼게요. 요거거든? 여기 똑같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약분을 할 수 있겠죠? 그치? 그리고 3 곱하기 2는 6이죠? 약분 가능했죠? 그래서 제가 위에 있는 8팩을 계산하는 겁니다. 약분해서 보시는 방법. 이것이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고요. 여기서 이 원리를 그대로 활용한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한 풀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 자체는 뭔가 조금 되게 고급져 보이고 정말 약간 좀 여러분들의 입장을 그대로 빌려고 좀 더러운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파스칼의 삼각형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처음 들어봐요? 오케이, 그러면 그건 설명 안 할게요. 그냥 뭐냐면요. 얘 P를 기준으로 바로 다음 칸까지 가는데 몇 가지가 필요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한 가지? 그치? 그냥 내려가면 되잖아요. 빙빙 안 돌잖아, 그치? 한 가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는 똑같이 쭉 한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한 가지.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건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쉽지? 자, 그 다음에 2점 볼게요. P의 입장에서 2점을 가려면은 여기 아래쪽 먼저 갔다가 그 다음 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갔다가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한 가지 한 가지를 더한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여기는 여기까지가 두 가지였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걸 합쳐주면은 세 가지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네 가지가 되겠지. 만약에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면 여기 바로 숫자 쓸 수 있을 거야. 3, 4, 5, 6. 왜냐하면 이 3은 2하고 1을 더한 거예요. 이 4는 3하고 1을 더한 거예요. 이 1은 4, 1, 이 6은 5, 1을 각각 더한 거예요. 그럼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인데 세 가지네. 세 가지가 만나서 올 수 있는 6가지. 만나서 올 수 있는 10가지. 10가지 20가지. 10가지 15가지. 35가지. 21가지 56가지. 똑같이. 그러면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 이게 파스칼 삼각형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러면 799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왜 나누냐? 아, 되게 좋은 질문인데 제가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해본 적이 없어서 바로 답이 안 나와서 좀 슬프네요. 왜 나누냐? 자, 799번은 정답 나왔습니까? 소문이 혹시 나오나요? 몇 가지예요? 그렇지, 20가지. 첫 번째 방법이랑 두 번째 방법의 특징이 뭐로 풀었어요? 얘가 좀 더 많이 들죠?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든 첫 번째 방법이라는데 약간 근데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거 그림 만약에 진짜 커지잖아.
하기가 좀 빡세요.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때까지 가시게 되면은 저 그림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잘려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 무민종이 진짜 되게 커요. 그래서 그걸 하나 하는 게 되게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정석적인 방법도 꼭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801번까지는 한번 숙제를 해보시고요. 80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02번 어느 도시의 야구대회는 창간팀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경기하는 리그전으로 예선을 치른다. 이 대회에 7개의 팀이 참가했을 때 예선에서 치러지는 전체 경기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약간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말 문장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리자면, 물론 남학생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리그를 치른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모든 팀들이 다 한 번씩 치르는 경기를 뜻해요. 즉 토너먼트식으로 우리가 월드컵 보면은 토너먼트식으로 올라가는 경기도 있고 어떤 조에서 각각 한 번씩 경기하는 경기 있잖아. 그렇지?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그 조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그때 같은 조에 있었던 나라들은 다 한 번씩 경기를 했지.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도 한 번씩 경기를 했지. 이렇게 경기하는 걸 리그제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기하는 리그전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7개 팀 중에서 우리가 2개씩 골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A, B, C, D, E, F, G까지 이렇게 써보게 되면은 경기를 하려면 이 7개 나라 중에 2개를 모두 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7개 나라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에 올 수 있는 나라의 수는 7가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에 올 수 있는 나라 수는 6가지가 될 겁니다. 그치? 그러면 얘네들을 곱하면 총 전체는 42가지가 나올 건데요. 이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하고 B 나라를 만약에 골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하고 B가 붙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B하고 A를 고른 거하고 A하고 B를 고른 거랑 서로 똑같죠? 그러면 얘네 둘을 굳이 따로따로 세야 됩니까? 이 말인즉슨 이렇게 한 번 하고 이렇게 한 번 하니까 똑같은 경기를 2번 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빼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왜 나눠주냐면요. 자, A, B, B, A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예를 들어서 B, C, C, B 이렇게 모두 다 2가지씩 생기지. 그럼 이 42가지 중에 모두 다 2가지씩이 똑같이 되죠. 그래서 그 2가지씩 똑같이 되기 때문에 중복된 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경우의 수가 똑같이 2개씩이 존재해요. 그래서 나눠주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됐어요? 내가 억지로 강요해가지고 이해하는 듯한 그래 이해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얘기하세요. 네, 중복된 게 똑같이 2개씩 있으니까 21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803번 한번 풀어볼래요? 6명이 악수를 한다. 그러면 악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 802번 문제 상황이 똑같습니다. 자, 803번 태경이 정답 뭐 나왔어요? 30? 혹시 6 곱하기 5만 했나요? 네. 그런데 악수를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 나하고 태경이가 악수를 해. 근데 나하고 태경이를 고르는 것과 태경이를 먼저 고르고 나를 고르는 거랑 서로 똑같은 거지. 네. 그러면 이 똑같은 2가지를 나눠줘야 되겠지. 그래서 15개. 일단 30은 잘했어요. 중복된 것만 잘 생각하면 돼요. 네. 혹시 여기 두 분은 30으로 나왔나요? 15로 나왔나요? 15?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804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04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제 경우의 수가 끝났어요. 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방금까지 쭉 구간 이 전체적인 경우의 수가
이제 전체에서 얼마만큼 일어나게 될 퍼센트를 차지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확률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올 확률은 60% 있다 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날씨가 10번이 존재할 때 최소 6번은 비가 온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확률입니다. 그래서 확률을 구할 때에는 거기 위에도 잘 나와 있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야 돼요.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전체에서 그 경우의 수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804번은 동전항리와 주사항리를 던질 때 동전은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3의 배수. 그럼 먼저 전체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부터 생각해 볼게요. 동전하고 주사위를 던질 때 이 발생하는 결과는 서로 독립적인 아이예요? 아니면 영향을 미쳐요? 그렇지. 그럼 곱셈으로 가야 돼요? 덧셈으로 가야 돼요? 곱셈. 그렇지. 그래서 동전은 2개, 주사위는 6가지의 경우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12가지가 전체입니다. 자, 그럼 이때 동전은 뒷면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는 이 사건대로 하면 동전은 뒷면이 나와서 무조건 한 가지로 보셔도 돼요. 그런데 주사위는 3의 배수. 그러면 3, 6. 2가지만 가능하죠? 그래서 2가지. 그러면 이 전체에서 사건은 이렇게 나눈다 라고 하게 되면 확률은 6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구한 경우의 수에서 전체 경우의 수 한 번 더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전체 경우의 수는 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면 이걸 이용하여 805번 지금 한번 보실래요? 자, 805번 이거 윤지 풀었습니까? 아직 풀고 있어요? 조금만 시간 더 드릴게요. 혹시 나왔나요? 5분의 3 정답.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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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습니까? 잘했어요. 아, 이거 아주 정석적인 풀이에요. 아주 잘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죠? 그럼 8번 보겠습니다. 808번 보시면 차례상을 차린다. 사과, 배, 밤, 대축하. 5가지네요. 일렬로 놓이러 간다. 이때 사과와 배가 양 끝에 놓일 확률. 자, 그러면 우리는 5가지 중에 확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전체를 구합니다. 자, 5가지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과가 배가 양 끝에 놓일 확률. 자, 요런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만 쓰면 여러분들 요것만 생각할 거예요. 양 끝에 놓인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사과, 배 이렇게 놔도 되지만 배, 사과 요렇게도 된다라는 걸 꼭 주의.
주의해주세요. 그래서 문제에서 사과 배만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분명히 틀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 있는 나머지 세 개가 자유롭게 와도 상관없는 거지? 그러면 여기 세 개가 자유롭게 오는 경우의 수 3회. 여기도 3회. 그치? 그러면 3팩이 두 개가 있네. 따라서 전체 5팩에서 3팩을 곱하기 2한 걸로 이렇게 나누면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얘가 5 곱하기 4로 여기 3팩이랑 약분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또 약분이 되니까 10분의 1의 확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809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슬슬 누구한테 물어볼 건데 느낌 오죠? 그치 소은아? 소은이도 물어볼 거야. 되게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저 사과 그래도 3팩이지. 네. 자, 여기 세 개는 자유롭게 와도 상관없는 거지. 네. 그럼 세 개를 1열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죠. 네. 그러면은 3, 2, 1이네요. 세 가지가 여기에 도달하는 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면 두 가지. 아래도 똑같은 거. 그렇지. 똑같은 거지. 어우, 좋습니다. 자, 그럼 809번 혹시 소은이 몇 나왔어요? 응? 808번이 답이 10분의 1인 거예요? 네. 아, 다시 한번 풀어봤을 때 10분의 1이 안 나오네. 808번이랑 어. 809번은 똑같잖아요. 오, 아니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808번은요. 아, 사과하고 배가 그러네. 이해됐죠? 그렇죠. 아, 근데 808번이 응. 한 번만 다시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이제 한 번 더 정리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809번은 다른 분들 숙제를 한번 해보세요. 808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 개수가 5팩이 된다는 건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요, 사과, 배가 양 끝에 존재해야 돼요.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5개의 종류의 과일을 놓았을 때 첫 번째 사과가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배가 들어가야 돼. 그쵸?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얘를 놓쳐요. 왜냐면 배가 먼저 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사과가 오고 나머지 3개의 과일이 자유롭게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과와 배, 얘 먼저 볼게요. 얘 얘기하면 어차피 얘 금방 따라오실 겁니다. 사과하고 배가 이미 자리가 결정이 됐어요. 그럼 남은 여기 두 번째 자리에서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가능하지. 그래서 3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 3가지 중에 하나가 여기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여기는 2가지가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는 1가지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 3가지, 2가지, 1가지가 오는 게 서로 독립적입니까? 아니면 종속적입니까? 그러니까 영향을 미쳐야 미쳐요. 안 미치지. 그래서 그러니까 얘 하나당 3팩이다. 그럼 요것도 사과와 배가 위치만 바뀌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도 3팩이야. 그렇지?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에는 서로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지. 왜냐면 사과배 결정했는데 갑자기 배사로 바꿀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그래서 더 많이 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서 그러면은 810번 한번 해볼게요. 빨간 구슬과 노란 구슬 합하여 1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임의로 한 개를 꺼낸다고 했을 때 그것이 빨간 구슬 함율이 5분의 1이라고 해요. 주머니에 들어있는 노란 구슬이 있어요. 이거 되게 쉬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는 전체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에 대한 경우를 쓰는 거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빨간 구슬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전체가 몇 개죠? 15개야. 빨간 구슬의 개수는 모르니까 x라고 볼게요. 이것의 확률이 5분의 1이래요. 그럼 이 x 값은 뭐야? 3. 그렇지? 그러면 나머지는 다 무슨 구슬이라는 거야? 노란 구슬이라는 거야. 그러면 노란 구슬은 몇 개? 10. 쉽지 않습니까? 미쳐버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811번도 쉽기 때문에 812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괜찮죠? 넘어가죠? 그럼 812번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할 때 이 Y는 AX 더하기 B가 점 1,2를 지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1차 함수랑도 연결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 1차 함수가 1,1을 지난다는 얘기는 x가 1일 때 y가 무조건 2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요것만 이해하시면 끝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2는 a 더하기 b랑 똑같은 상황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값이 a하고 b일 때 두 개를 더해서 2가 되는 경우는 순서상이 뭐가 없어요? 1,1밖에 없다. 그렇지? 1, 2 안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아니죠? 자, a하고 b는 주사위 두 개예요.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눈의 수예요. 그 나온 눈의 수가 각각 1부터 6까지가 가능한데 걔네들을 더했을 때 2가 되는 순서 1, 1 1, 2 됩니까? 안 되죠. 3, 2 이런 거 됩니까? x가 1이고 y가 2인 건 이해돼요? 얘가 1,1을 줘요. 그러면 여기가 얘가 x 값이지 여기가 y 값이지. 그래서 그걸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은 x가 1일 때 y가 2여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이 부분은 1차 함수 내용이에요. 태경이 이해돼요 이거? 홀리 홀리 어이씨 지저스 크라스트네.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숙제로는요 811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뒤에 용용도전이 있어요. 용용도전을 보시면요 응용도전은 그냥 다 할 수 있겠다. 응용도전 854번부터 뒤에 864번까지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근데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조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응용 문제는 그냥 다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864번부터 800 뒤에 64번까지. 그리고 요거 쉬는 시간 뺏어서 조금 미안한데 혹시 오늘 킥 테스트 어땠어요? 많이 어려웠나요? 아니면 괜찮았나요? 킥 테스트 혹시 안 보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셨으면 제가 난이도를 좀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괜찮았다면 그냥 지금 난이도 그대로 소위 국밥이지 됩니까? 이 정도는 풀어야 중학교 2학년이니까.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별 말씀 없기 때문에 지금 수준 그대로 유지해 볼게요. 네, 오늘 이해하신 내용을 보니까 지금 수준 그대로 유지해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